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군 무기인데 전무후무한 운동에너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로사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1차 대전 이렇게 쫙 오면서 탱크, 적 탱크에 대해서 이 보병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정말 고민이었죠. 그래서 최초엔 대전차 포,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이 대전차 로켓, 바주카 포, 이런 거 자꾸 하죠. 90mm 무반동총, 야 이거 너무 덩치 크다. 그럼 이제 그러다가 토우 대전차 미사일 나왔죠. 그렇게 해서 보병들도 적 전차하고 교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토우 대전차 미사일 너무 무거우니까 또 펜저 파워스트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전차 무기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당시 냉전 시대 때 미국 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혁신적인 보병 대전차 무기가 바로 토우였죠. 토우. 그런데 이 토우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속도가 300m/s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음속이 안 되죠. 최대 그 사거리가 3,750m인데 이 3,750m를 무려 12초 동안 날아가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장 같은 데 가서 이 토우 미사일 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날아가는 게 삘삘삘삘 보입니다. 그리고 이 토우의 또 단점은 속도도 느리지만 이 사수가 이 토우 미사일이 끝까지 명중을 할 때까지 계속 이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사수의 시선하고 맞춘 연동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코브라 공격 헬기 토우를 쏘지 않습니까? 코브라 공격 헬기 토우 쏠 때 보면은 뒤에 이제 코브라 공격 텐덤식이니까 앞에 무장사, 뒤에 조종사가 있죠. 조종사는 조종을 하지만 무장사는 이 토우를 딱 쏘고 나서 이 조준경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 시선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토우가 얼마나 위험하냐? 코브라 공격 헬기가 끝까지 호버링을 하고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적전차를 때릴 때까지 한 10초 동안 계속 호버링 하면서 정지해 있고, 그동안 이제 무장사는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적의 지대공 무기가 확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야 되죠. 그러면 미사일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자, 이렇게 이제 보병도 우리 예전에 이제 찝차에도 달고 다니고 또 그 레토나 찝차에도 이렇게 싣고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쐈어요. 그러면은 적이 이 지점을 향해서, 이 사수를 향해서, 이 찝차를 향해서 막 기관총을 막 갈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병이 사수가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적이 기관총을 막 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깜빡이고 피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죠. 그래서 반장님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옵니다. 야, 그래도 조준기 끝까지 잘 봐, 임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우 미사일 가지고 끝까지 정말 정신 차리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능력, 대단한 능력인데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기관총만 있어도 대응 가능했던 느려 터진 이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적전차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적이 번쩍하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적전차는 어떻게 하냐? 회피 기동을 하면서 그 불이 번쩍했던 그 지점을 향해서 기관총을 그냥 갈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쏘았던 이 적 사수가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눈이 흐트러지면은 이제 엉뚱한 데로 날아가죠. 그때 전차는 피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 기동을 했던 거니까, 야, 이거 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터졌어요. 바로 폭발 반응 장갑이 등장했습니다.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을 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차가 뒤에 이 포탑 뒤에 바스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보병 같으면 기갑병 같으면 거기다가 군장도 싣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전차는 그 바스켓에다가 포탄을 실었어요. 여유분의 포탄. 이 포탄을 싣고 이제 이 기동을 하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적 전차 포탄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적은 당연히 이제 이 대전차 고폭탄, 대탄이라고 하죠. 히트탄, 이 메탈 제트를 품어내는 화학 에너지 탄입니다. 대부분의 전차포탄이 다 그 히트탄, 화학 에너지 탄이에요. 그래서 히트탄을 뒤에다가 그냥 맞았는데, 당연히 이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전면 장갑보다는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격파됐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웬걸 격파되지 않았어요.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차포를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반격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폭발 반응 장갑의 원리를 깨우쳐버린 겁니다. 왜냐? 저기 이제 전차포탄을 날렸어요. 히트탄을 날렸는데 이 바스켓에 전차포를 이렇게 여유 전차포를 예비탄을 적재를 해놨는데 이 전차포탄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탄을 맞은 순간 이 포탄에 있는 전차포탄의 이 화약이 터져가지고 이 적의 히트탄의 메탈 제트를 그냥 확 비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대탄은 딱 맞고 나서 이 메탈 제트를 안으로 쫙 뿜어 넣어야 되는데 넣으면서 장갑을 녹이면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이런 승조원들을 전부 다 그냥 녹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뚫고 들어가려고 메탈을 쏴야 되는데 메탈 제트를 쏴야 되는데 이 전차포탄이 그냥 뻥 터지면서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야, 폭발 반응 장갑.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벽돌에다가 그냥 벽돌 같은 거에다가 폭발물 잔뜩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놓으면은 이거 히트탄, 대탄 맞기만 하면 다 여기 그냥 깨부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겠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군 또 소련군 전부 다 할 것 없이 이 T-72 전차인데 완전히 그냥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대탄이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탄, 날탄의 시대가 된 거죠. 날탄, 날개 안정 철갑탄이죠.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작고 빠르며 강력한 미사일이 필요하다. AAWSH 프로젝트가 태동을 했는데요. 냉전이 끝나기 직전의 비군입니다. 1988년도에요. 자, 이제 히트탄, 대탄 시대는 갔다. 다른 아이디어 좀 내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럼 대탄이 안 되면 날탄이죠. 운동 에너지 미사일 어때요? 이제 야, 날탄 좋네요. 속도 조금 올리고 관통자에 고강도 금속 좀 쓰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관통력을 얻으려면 마 4 정도는 돼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당시 120mm 전차포탄의 속도가 마하 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차포탄보다 좀 느리지만 전차포탄은 덩치가 작고 이거는 이제 미사일처럼 만들 거니까 덩치가 훨씬 크니까 이 속도는 조금 느려도 무게가 훨씬 무거우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훨씬 더 강하게 보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 4 정도 되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WSH Advanced Anti-Tank Weapon System이고 마지막에 헤비 큰 대전차 무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쭉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던 중에 미 육군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틸트식으로 자 적전차가 나타났어. 그러면 원래는 수납이 돼 있다가 쭉 해서 올라와서 이제 쏘는 건데. 4발을 장착을 하고 그 4발이 15초 내에 발사가 되는데 각각 다른 전차와 동시에 4개가 같이 교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미 육군의 요구사항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깰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인데 4개와 동시에 교전할 수 있으니까 적 전차 소대 나타나도 이 대전차 무기 하나에 그냥 적 전차 소대가 전체가 다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됐죠. 그러니까 미 육군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미 해병대가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괜찮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병대가 우리도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합참에서 이제 합동 요구 성능을 제출해서 합참 차원의 그런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병대와 육군이 같이 97년도에 이 사업을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행 속도는 무려 마하 4.4, 전차 포탄 따위는 우스웠던 강력한 공격력의 미사일이 탄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시제품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에다가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가 비싸니까 안 되겠다 해서 M8 공수 경전차 이 차체에다가 이제 위에다 얹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시제품을. 자, 미사일 크기는 길이가 2870mm 그리고 폭이 지름이 162mm 제법 큽니다. 미사일 중량은 78.9kg 사람 무게보다 무거워요. 유효 사거리가 5000m 속도는 1500m/s 그러니까 마 4.4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40메가줄 유도 방식은 레이저 유도인데 이 40메가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제 120mm 전차포탄 중에서 날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때
대단히 유행했던 120mm 전차포가 뭐냐면 44 구경장이에요. 우리 한국의 K1A1 전차, 또 미국의 M1A1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레오파드 2, 그리고 이제 일본의 90식 전차, 이런 것들이 전부 120mm 44 구경장 전차포예요. 그 44 구경장 전차포의 날탄의 운동 에너지가 11에서 12메가줄입니다. 그런데 이건 40메가줄이니까 그 날탄보다 120mm 날탄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깰 게 어디 있겠습니까? 5,000m 이내에서 그 어떤 전차도 다 깨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 그리고 이거 수송기에다가 막 실어 날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일반 기갑부대 이게 왜 필요해? 이거 필요한 거는 해병대, 그리고 82 공수사단, 101 공정사단, 이런 공수부대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려면은 공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헬기로 슬링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송기 작은 C-130 같은 데도 싣고 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82 공수사단이나 해병대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가도, 경무장으로 가도 적 전차가 와도 그냥 다 깰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하니까 험비에다 싣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험비에다가 실는 것으로 하고 2002년도에 재식명을 딱 받았습니다. MGM-166 로사트라는 이름으로 재식명을 받고 이제 미국군에 일단 우선 납품하자 해서 400여 발을 생산을 합니다. 자, 신속 기동부대 배치용으로 첫 주문 435발을 초도 물량 인도를 2004년도에 하는데, 그러나 럼스펠드 당시 국방부 장관이 너 취소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82 공수사단 511 공수보병연대 처음으로 전력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C-130 수송기에 탁 싣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82 공수사단이나 101 공정사단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경무장 상태로 적진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적 탱크 나타나면 답이 없죠. 그런데 이런 거 딱 가지고 가서 적 탱크 그냥 깨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럼스펠드 장관이 너 취소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왜냐? 이때 이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두 개의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천조국이 됐죠. 왜 천조국이 됐냐? 국방 예산을 천조놨으니까. 왜 국방 예산을 천조놨으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전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너무나 많은 사업을 없애버립니다. 주말트 사업 또는 F-22 랩터 생산 사업 다 그냥 삭감하고 없애버리죠. 코만치 없애, 팔라딘 자주포의 후속 모델 없애, 이렇게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너도 취소. 왜냐? 당시 이제 이 토 미사일 한 발에 한 5만 달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한 발에 16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하니까 너 너무 비싸다. 너 없어. 끝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사트를 개발하고 생산했던 로키드 마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게 비싸다고 그러면 싼 걸 만들자 해가지고 CKEM이라고 하는 경량화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럼스펠드한테 보여줍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럼스펠드가 그래도 안 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끝난 초고속 대전차 미사일의 꿈이 바로 로사트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T-14 아르마타 전차, 그리고 중국도 99식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방어력 강한 그런 전차들 만든다, 만들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런 거 다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로키드 마틴이 경량화해서 값싸게 만들고 경량화해서 만들었던 CKEM 프로젝트, 이런 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거 지금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다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무후무한 운동 에너지 대전차 미사일이었죠. 그리고 미 82 공수사단에 배치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신속하게 사라진 로사트 대전차 미사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